리눅스용 오라클 XE 11G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XE는 개인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더 높은 버전도 있어요. 오라클 사이트에 가면. 근데 그 버전을 받으면 저도 이제 받아봤지만 아무래도 이제 용량이라든지 기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저희 쪽에서 설치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1G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G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단종되기는 했지만 많이 사용 중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리눅스용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용에서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리눅스에서 사용을 할 건데 리눅스에서 사용할 때는 메모리가 일단 2기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치가 안 돼요. 설치하다가 중간에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2기가로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호스트 네임은 저희가 이제 가짜로 쓰는 거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ETC의 호스트 파일에다가 저희가 뭘 작성을 해요? 기존에 있는 요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을 가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호스트 파일에다가 로컬 DNS처럼 사용하게끔 저희가 등록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XE를 업로드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가야 돼요. 방화벽이 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화벽을 일단 다 내리고 가겠습니다.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 내리되 우리가 IP 테이블즈를 또 여기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완전 내리는 게 아니라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 딱 막아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먼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스템 CTL 스탑 그 다음에 파이어월 D를 일단 내려주시고요. 얘가 부팅 시에도 다시 못 올라오게 디세이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유물 이용해서 인스톨 IP 테이블즈 다시 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다 끝나게 되면 이 시스템 CTL 이네이블을 이용해서 IP 테이블즈에 대한 애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방화벽 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물 이용해서 이제 설치.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제 제가 화면에 출력을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부팅할 때 올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CTL 그 다음에 enable IP tables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 일단 다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호스트 OS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막자고요. ETC의 시스config의 IP 테이블즈에 들어가셔가지고 룰을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여셔가지고요. 가장 꼭대기에는 스테이트 모듈 중에서 저희가 인밸리드 패킷 얘는 다 드롭으로 제거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ICMP하고 에러는 좀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자, 저희가 22번 그냥 포트는 그대로 쓰고요. 멀티 포트를 지정해도 되지만 그냥 저희가 여기서 자, 1521번을 그대로 들어오게 할 건데 IP 주소만 자, 저쪽에 있는 이게 이제 외부에다가 이거를 뭐 하게 할 수도 있는데 터널링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200점, 200점, 200.1번 호스트 OS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래시 32비트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ICMP도 외부에서 치면 안 되고 200점, 200점, 200.1번에서만 쓸 수 있게끔 슬래시 32.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막으시면 됩니다. 자, 리젝트로 할 필요도 없고요. 드랍으로 다 막으시고 포워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화벽 막았으면 설정했으면 그대로 리스토어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P 테이블즈 리스토어 etc sysconfig의 IP 테이블즈. 자,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 정책도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그냥 들어오는 인바운드 쪽만 막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좀 화면이 좀 깨져가지고 V는 좀 빼겠습니다. 라인 넘버까지 좀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룰 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고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방화벽 설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오라클 이 XE를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운 아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파일을 WinSCP를 이용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WinSCP 실행하셔가지고 자, 요거 그대로 제가 요거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기존에 있는 거는 삭제하고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관리해 가셔가지고 잠깐만요. 도구 여기 새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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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21번이죠. 21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해서
원래는 이제 루트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연습이기 때문에 루트로 로그인이 지금 된 상태로 되어 있죠. 공개키 받아주시고 루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위치로 가셔가지고 자, 저는 다운로드를 이쪽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게 리눅스용이니까 요거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다 끝나면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그냥 윈 SCP는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접속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로 가셔가지고 이제 설치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오라클 XE 설치. 자, 설치하기 전에 얘가 압축이 돼. 제가 일부러 압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괜히 압축을 해놓은 것 같아. 그냥 RPM으로 해도 용량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데, 그냥 압축을 집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얘가, 자, 집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넷스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얘가 쳐가지고, 그 관련된 이 포트라든지 뭐 요런 어쨌든 넷스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이 안에서 설치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언집하고 넷툴즈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집하고 넷툴즈 요거를 먼저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이거를 집으로 압축을 해놔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집을 압축을 해제하는 거는 언집이고요. 설치할 때 넷스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넷스테이트 명령어는 넷툴즈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할 때 자, 넷스테이트 명령어를 자, 사용함으로 자, 넷툴즈 패키지를 깔아줘야 돼요. 넷스테이트가 넷툴즈 패키지에 들어있잖아요. 잠깐만요. 해제하기 위해서 언집 패키지를 설치하고 자, 설치할 때 넷툴즈라는 애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깔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자, 준비를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언집을 이용해서 자, 이 파일을 그대로 압축을 해제시켜 주시면 그러면 디스크라는 저 디렉터리가 나옵니다. 이 디렉터리를 그대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집을 제가 압축을 안 한 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버전이 제가 하여튼 몇 년 됐어. 이게 2017년도인가 그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압축을 했는지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압축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요 RPM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깔아줄 건데요. 자, 먼저 일단 설치했고
자, 언집으로 풀고 그 디렉토리 디스크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RPM 파일이 하나 있죠? 자, 이거 RPM 실행시켜서 설치하시면 돼요. RPM UVH로 실행시켜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우리가 아까 메모리를 2기가로 안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기가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멈춥니다. 메모리 모자르면 설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오라클 XE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치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이 오라클 XE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설치가 됐고 여기에 요 etc init.d에 오라클 XE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자, 요 파일이 여러분들 요 파일을 볼 필요는 없어요. 요게 쉘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쉘 스크립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etc의 init.d에 자, 오라클 XE 콘피규어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메시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웹에서 접근할 수 있는 HTTP 포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HTTP 포트를 8080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다가 톰캣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포트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다른 포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포트로 설정할 때 파일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909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톰캣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그대로 이 DB에 연동해가지고 땡겨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기 때문에 8080은 다른 포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90으로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오라클 리스너. 예. 요게 이제 오라클 포트는 1521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서비스 포트예요. 자, MySQL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3306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얘는 1521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관련된 비밀번호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는 뭐 연습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라클 하겠습니다. 오라클. 자, 또 컨펌의 오라클 이렇게 오라클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부팅할 때 얘가 스타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 부분에서 가만히 놔두시면 그러면 얘가 installation completed successfully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쉘 스크립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설치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다 됐으면 그러면 얘가 설치가 이제 세팅까지 다 됐으면 이제 포트를 얘가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스테이트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TNS 리스너 해가지고 1521번 이렇게 지금 써져 있죠. 9090 이렇게. 그래서 잘 설정이 된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방화벽을 다 내리고 사용하는 게 연습이니까 좋기는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설치가 완료됐으면 오라클에 관련된 이제 요 파일은 저희가 필요가 없죠? 다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CD 엔터 치고 하시면 디스크 그 다음에 오라클 XE 다 치워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쪽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설치된 다음에는 다 필요가 없다.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오라클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라클에 접속을 할 때 마리아DB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뭘로 했어요? MySQL이라고 하는 그 콘솔용 명령어, 그쵸? 그걸로 했죠. 얘도 SQL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고 얘가 일반 유저 오라클로 얘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권한으로 돌리게 되면 데몬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데몬을 당연히 저희는 뭘로 돌려요? 일반 유저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요걸 찾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쫙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 오라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일반 유저 오라클로 얘를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좀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에 관련된 요거 DB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오라클 XE 설치까지 다 완료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오라클 DBMS 쪽을 접속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에 가셔가지고 오라클이라는 사용자 자, 오라클이라는 사용자를 확인해 보시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자, 오라클을 설치할 때 요 디렉토리가 이제 자, U01 밑에 M 밑에 오라클 요 밑에가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오라클에 관련된 어떤 그 파일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니까 저희는 그냥 오라클 사용자 이 오라클 사용자는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자, 그래서 못 들어온다. 자,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자,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오라클 사용자로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오라클이라는 사용자로 일단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바꿀 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이제 기존에 저 파일들이 없어서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좀 좋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라클 사용자로 들어와 가지고요. 자, 여기에 복사를 하나 할 겁니다. 복사. 그래서 어떻게 복사할 거냐? 자, ETC의 스켈레톤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우리가 숨겨진 파일이 있죠. 그러면 사용자 생성하게 되면 이 ETC 스켈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을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복사하는데 얘는 복사가 안 돼 갖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 개의 파일을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etc 스켈 디렉토리 밑에 .bash 별을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하시면 당연히 복사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디렉토리도 한번 봐야죠. 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게 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명령 하나만 땅 쳐도 돼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위치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여기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여긴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bash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bash rc라고 하는 애를 복사했으니까 이 .bash rc는 로그인 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실행 스크립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보시면 환경 변수가 담겨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에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희는 맨 마지막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vi를 이용해서 .bash rc의 맨 마지막 거기다가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 뭘 넣어줘요? 이거 넣어주면 돼요. 여기 이 녀석 환경 변수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생략이라는 거는 이전 내용은 볼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라클 env.sh를 추가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제대로 잘 될 겁니다. 환경 변수도 이제 세팅이 다 잘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 DB를 저희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DB 접속을 해보면 저희가 SQL 플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SQL 플러스가 리눅스에서 우리 마리아DB 설치할 때 그 MySQL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 플러스. 자, 그래서 이 SQL 플러스는 여기에 이렇게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프로덕트 밑에 11.2.0 밑에 XE 밑에 bin 밑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실행 파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밑에 11.2.0 밑에 XE 밑에 bin 디렉토리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실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실행하실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QL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사용자 물어보죠. 그러면 시스템 비밀번호는 오라클 이렇게 들어가시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show user. 자, 우리가 마리아DB에서는 자, select user 그 다음에 user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얘는 show user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빠져나가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슬래시 여기 사용자명 계정명 그리고 뒤에다가 요게 비밀번호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여기다가 쇼 유저를 이용하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 유저. 그러면 이렇게 또 시스템.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저 시스템이라는 사용자는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관리자예요. 관리자. 자, 시스템보다 더 높은 관리자가 또 있어요. 시스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에서 마리아DB 설치했으면 거기에 루트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SQL 플러스 한 다음에 슬래시 as sys dba dba 권한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녀석은 sys라는 사용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저렇게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유저를 만들 때도 저런 관리자에서 일반 유저를 생성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방향키를 위로 올려보세요.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기본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명령어가 필요할 때는 방향키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셨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할 거예요. 한 번 더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가서 자 관리자 루트 권한에서 저희가 하나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 설치할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얘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섯 번째. 자, RLLab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SQL 플러스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는 이제 연습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접속도 하지만 이렇게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도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이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다운로드는 또 여기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WinSCP로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링크는 올려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WinSCP를 꺼버렸구나. 예, 다시 그러면 켜야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속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설치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다운받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외국에 누가 만든 거예요.
C 언어로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QL 플러스를 사용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패키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한 가지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꼭 오라클 서버에 설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려면 이거 다 패키지 깔아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돌리는 서버다. 그러면 깔 필요 전혀 없으셨죠?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윈 SCP는 이제 닫아 주셔도 돼요. 자, 업로드 곧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설치해 줄게요. 자, GCC하고 GCC, 자, 10뿔뿔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중에서 리드라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치. 그래야 이제 컴파일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했었지만, 얘를 소스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 할 때는 압축을 해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콘피규어, 그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메이크 파일이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SRC에 가보면 이제 다 C 언어로 돼 있어요. 자, 오픈소스니까 이제 좀 공부하기도 좀 좋겠죠? 자, 콘피규어, 메이크 인스톨을 가지고 컴파일하고 시스템에다가 설치하는 것까지 한 번에 다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으면 얘가 어디에 깔리냐면은요, 유저 로컬 빈 디렉토리에 깔려요. 그래서 잘 깔린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가서, .bc rc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제 저 프로그램을 엘리어스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자, 엘리어스로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QL 플러스를 자, 이렇게 RLLab이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SQL 플러스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거는 그냥 생략이고요. 예. 이렇게 설치됐으면 저장하고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CRC. 그런 다음에 SQL 플러스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how user 그 다음에 connect 자 시스템 자 오라클 시스템 오라클로 들어가서 다시 방향키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되죠? 네. 그래서 저 CON에는 말 그대로 커넥트 하라는 뜻이에요.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고 네. 여기서 방향키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잘 되죠. 그러면 얘가 잘 된다. 네.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됐으면 설치는 일단 다 됐고 설정도 다 됐고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정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또 들어갈 때도 어때요? 방향키 올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백스페이스도 돼요. 아까는 백스페이스 안 됐죠. 백스페이스 원래 안 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이 래퍼 역할을 하는 애가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마리아DB 설치해 갖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방향키 위로 올려서 자, 명령어가 자동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자동 완성이 됐다는 것은 설치가 잘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